프레데릭 바세우르는 페라리의 2026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규정에 대한 기술 혁명의 해, 즉 영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우르가 2026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최근 마라넬로를 떠난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고 페라리가 이 경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의무적인 2회 피트스톱 규칙, 베네데토 비냐의 발언, 2026년에 레드불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세우르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인 팀장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6년이 포뮬러 1에 있어 지난 30년 동안 가장 도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해시되는 직관 용기, 엔지니어에 대한 신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세우르는 페라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는 신중한 사람, 복사하는 사람,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너무 추가하여 걸린 판돈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게 했습니다. 포뮬러 1의 진정한 도전은 성공, 가시성 및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2035년의 스포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어디에 있을지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포뮬러 1은 오늘날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점입니다. 2026년에는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해석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맥라렌 모두가 조용히 작업하고 있으며 각자 올바른 키를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아무도 결승선이 얼마나 멀리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 진정으로 모릅니다. 다음 혁명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일 것이며 다음 10년 동안 포뮬러 1을 이끌 사람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질문은 페라리가 내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 혁명 중 하나에서 타이틀을 겨루고 있을까요? 페라리 678 프로젝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최근 멕시코시티와 오스틴에서 열린 그랑프리 경기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SF25는 몇 달간의 좌절과 타협 끝에 마침내 견고함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전환점은 가장 큰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 즉 지상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페라리를 괴롭혀온 기본적인 실수였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중국에서 두 번째 레이스에서 바닥의 과도한 소모로 인해 실격된 일은 이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이후로 팀은 규정의 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중과 곡선에서의 속도를 희생하면서 차를 높여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선택은 SF25의 성능을 제한했으며 우리 모두가 이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오스틴과 멕시코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다른 하나는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는 두 경기에 모두 잘 반응했으며 르클레르는 연속 2번 포디엄에 올랐고 특히 차는 마침내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마라넬로의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완전한 혁명이 있을 또 다른 영역은 바로 단자차의 후방입니다. 사실 페라리가 몇 년 동안 지속해온 풀로드 서스펜션을 올해 스페에서도 수정한 후 다시 후방 푸시로드 서스펜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와 마찬가지로 후방에 푸시로드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마라넬로 팀은 2011년 페라리 F150 이탈리아 이후로 이러한 유형의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0년 페라리 F10은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그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세계 타이틀을 위해 싸운 마지막 페라리였습니다. 팀은 지상고를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토션 바와 안티롤 바와 같은 서스펜션의 몇 가지 주요 요소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 레드불과 맥라렌의 길을 따라 도입된 전방 풀로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페라리가 정말로 기준을 높이고 있는 영역은 바로 엔진입니다. 가제타는 이미 알루미늄 합금 헤드와 흡기 시스템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파워 유닛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실려 정면에서 너무 위험한 월프 지머맨이 개발한 철강 헤드를 사용한 가장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한 후에 나온 해결책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2026년의 새로운 제안을 위해 최적화된 P6 열 엔진이며 50%의 힘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나오고 연료는 100%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로의 한 걸음이자 의도의 선언입니다. 페라리는 전통을 새로운 세계로 가져가는 팀이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년으로의 전환은 현대 포뮬러 1의 가장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페라리는 또 다른 기술적 초기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첫 테스트 날에 즉시 작동하는 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점은 시즌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열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승리가 없었고 지속적인 고저 및 환경을 자주 산만하게 만든 해밀턴과 르클레르 간의 내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이후 신호는 분명합니다. F25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바세우르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습니다. 678 프로젝트는
과거와 미래의 접점이 될 것입니다. 기계적 안정성, 새로운 엔진, 능동 공기역학 및 마침내 일관된 보다 대담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678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페라리는 이제 새로운 싱글시터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마지막 기술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마라넬로에서 중요한 이별이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 해밀턴의 퍼포먼스 엔지니어인 리카르도 코르테가 11년간의 페라리를 떠나 호주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코르테는 다른 포뮬러 1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뮬러 1 패독에서 슈퍼카 챔피언십으로 세상을 바꾸어 K. 앨런의 서킷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박스의 핵심 인물이 마라넬로를 떠납니다. 리카르도, 코르테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별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지만 트랙에서 정말로 차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대 초기에 마라넬로에 들어가자마자 파워, 유닛 개발 및 최적화에 집중하며 에너지 관리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에 주력했습니다. 그 후 시뮬레이션 작업과 경주 주말 준비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에는 샤를 르클레르의 드라이버 코치를 맡았습니다. 그 후 카를로스 사인츠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올해는 루이스 해밀턴에게 배정되어 SF-25에 대한 그의 적응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페라리 박스에서 가장 경험 많은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어려운 주말 이후 해밀턴이 자신의 작업 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코르테는 주기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브 레이싱의 공식 성명에서 그를 채용한 팀은 매우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팀에게 매우 흥미로운 순간에 그로브 레이싱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페라리에서 11년을 보낸 후 그 경험을 슈퍼카 세계로 가져가 팀이 성장하고 트랙에서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넬로와는 확실히 매우 다른 환경이지만 성공에 대한 갈망은 같습니다. 왜 이 이탈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외부에서는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포뮬러 1을 아는 사람은 리카르도, 코르테와 같은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성능으로 번역하고 차량의 행동을 해석하며 드라이버들이 두 번째 줄과 폴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10분의 1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의 떠남은 미묘한 순간에 작은 빈틈을 남깁니다. 페라리가 678 프로젝트, 즉 2026년 싱글시터 작업을 하면서 내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하우의 손실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7회 월드 챔피언을 막 맞이한 팀이 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조화된 구조를 구축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스틴과 멕시코 사이에서 페라리는 페라리 SF-25의 설정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마 조금 늦었지만 결국 좋은 진화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때문이 아니라 요즘 페라리가 업데이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셋업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싱글시터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마라넬로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되었지만 트랙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페라리의 역사적 인물인 루이지 마초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 해답을 찾았으며 아마 조금 늦었지만 도달했습니다. 오스틴과 멕시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숫자가 그를 증명합니다. 어려운 몇 주 후 처음으로 SF-25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특히 경쟁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에서 페라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한 주말을 연출했습니다. 르클레르는 폴 포지션에 가까워졌고 해밀턴은 꾸준히 톱3에 머물렀으며 주말의 기술적 관리가 시즌 초의 혼란에 비해 훨씬 더 직선적이었습니다. 또한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은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고도가 엔진, 브레이크, 냉각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SF-25는 견뎌냈고 일정한 리듬으로 돌았으며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상고와 온도 관리에 대한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초라는 무엇이 변화했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페라리는 두 가지 주요 개념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리프트 앤 코스트와 기계적 셋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브레이크와 파워, 유닛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이해했으며 동시에 경주 걸음의 일관성을 개선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확인되면 시즌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몇 주 전까지 붉은 팀은 바로 이것에 고군분투했습니다. 극한 조건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브레이크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직선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더 제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한 더 편안한 해밀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운전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7회 월드 챔피언이 마침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창을 찾았습니다. 르클레르도 그 차가 예선에서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두 드라이버. 이것은 페라리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 중 최고의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전은 늦게 도래했습니다. 맥라렌은 이미 그들의 우위를 확립했고 레드불은 여전히 기준점이며 2025년은 관리하기 어려운 기복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2026년을 위한 완벽한 순간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싱글시터에서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넬로에서 지상고, 균형 및 열 관리에 대한 해답을 진정으로 찾았다면 프로젝트 678은 마침내 견고한 기반 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페라리는 또 다른 포디움을 올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명확한 기술적 방향을 재발견했습니다.
시즌 종료 전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붉은 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페라리는 브라질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2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르세데스나 심지어 레드불까지 페라리를 위기에 몰아넣을까요? 페라리의 목표는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2위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인텔라고스에서 주된 위협은 메르세데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레드불이 정말로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르클레르가 포디움에 오른 후 페라리는 메르세데스를 다시 1점 차로 앞섰습니다. 매우 작은 차이지만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2위 경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던 레드불이 최근 경기에서 가져온 업그레이드 덕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포뮬러 1 기자 로렌스 바레토에 따르면 밀턴 케인즈 팀이 브라질에서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시즌 후반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파파야 세계차는 모든 조건에서 여전히 가장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고다운 포스트 트랙에서의 격차를 메웠습니다. 중간 속도의 곡선과 마지막 부분이 모두 오르막인 인텔라고스는 RB21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서킷 중 하나입니다. 바레토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맥라렌은 브라질에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레드불은 명확하게 격차를 줄였으며 비가 내릴 경우 페르스타펜이 절대적인 우승 후보가 됩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 예보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으며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혼합 조건에서 페르스타펜은 사실상 무적의 상대입니다. 레드불은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페르스타펜은 자유롭게 달리고 한계를 밀어붙이며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터 순위에서도 르클레르와 해밀턴을 넘어서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인이 우승하거나 포디움에 오르고 츠노다가 그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한다면 페라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험이 됩니다. 메르세데스뿐만 아니라 레드불에게도 2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넬로는 이를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주말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SF-25가 마침내 단단한 기반을 찾았습니다. 균형이 개선되고 차고가 통제되며 해밀턴이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인텔라고스에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날씨와 매 바퀴마다 변화하는 트랙에 반응할 준비가 된 차가 필요합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컨스트럭터 중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유력한 후보로 출발하지만 브라질에서 시즌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메르세데스는 복수심을 가지고 레드불은 잃을 것이 없이 옵니다. 포뮬러 1에서 팀이 잃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해집니다. 즉 2위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라이벌과 싸워 자신의 순위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 경우에 종종 모든 일이 벌어지는 서킷에서 베네데토 비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포디움에 기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오스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요일 이후 페라리는 A7과 차고에 대해 작업하여 맥라렌에 비해 명확히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맥라렌은 사고로 인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간의 스프린트 경기를 생략하고 더 높은 차고로 달렸으며 경기에서 페라리는 차고 작업 덕분에 맥라렌보다 더 경쟁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 결과 타이어 관리도 개선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멕시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페라리는 금요일부터 강하게 출발하여 르클레르가 일요일에 획득한 2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냐는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며 기쁩니다. 그러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단합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매우 다른 주말이 될 것이지만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스프린트 경기가 있을 것이며 일요일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브라질에서 비가 내릴 때 그랑프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페르스타펜은 이겨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그가 한 진전을 볼 때 하지만 해밀턴과 페르스타펜 간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이야기했으며 그가 페라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밀턴은 그의 첫 번째 빨간색 시즌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경기에서 0포디움, 계속되는 비판과 심지어 계약 갱신이 없다는 소문까지. 그러나 그는 자신이 끝났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7회 세계 챔피언은 페라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밀턴의 마라넬로 시즌은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기대가 가득한 데뷔 후 첫 경기들은 SF-25가 여전히 취약한 프로젝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균형 문제, 차고, 신뢰성, 밀리미터까지 정확하게 반응하는 안정적인 차를 좋아하는 그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모든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차와 팀을 알고 있는 르클레르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해밀턴은 한때 챔피언의 그림자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슈마허가 빨간색에서 보낸 첫 몇 달 동안의 어려움을 다시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자신의 최고를 이끌어냅니다. 언론이 계약에 대해 불안정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페라리 내부에서는 다른 평온이 느껴집니다. 바서와 비냐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최근 경기 특히 오스틴과 멕시코는 명확한 회복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밀턴은 감각을 되찾았고 SF-25는 더 예측 가능해졌으며 르클레르의 두 포디움이 박스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패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드불부터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에서 파이어까지 모두가 2026년에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가장 논의된 뉴스 중에는 각 경기에 2개의 필수 피트스톱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듯이 모든 팀에게 최소 2회의 피트스톱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F1 위원회 내에서 나왔으며 2025년 이후 단일 피트스톱과 복사된 전략으로 인해 경기가 예측 가능해지는 것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더 화려한 접근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타이어, 마모와 시간 관리에 대한 작업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하는 팀에게는 더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장거리에서 속도를 내는 페라리와 같은 팀에게는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혁명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모든 규정 혼란 속에서 모든 곳에 다시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뉴이입니다. 레드불을 떠난 후 그는 에스턴 마틴의 공식적으로 기술 관리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스트롭은 이를 거대한 성취라고 정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뉴이는 2026년에 새로운 규정 아래 탄생한 첫 에스턴 마틴인 MR26의 개발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이유로 그가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그가 레드불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면 됩니다. 스트롭은 알고 있습니다. 뉴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이가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동안 또 다른 소식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크 빌네브에 따르면 해밀턴과 베르스타펜 사이에 드디어 새로운 종류의 존중이 생겼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제 맥스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게 되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를 존중합니다. 이는 2021년에 두 사람이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F1 결승전 중 하나에서 타이틀을 두고 격렬히 싸운 후 시작된 원을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날 그들 사이에는 덜한 경쟁과 더 많은 상호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이미 쓴 두 명의 드라이버가 이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띄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경력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해밀턴은 변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바뀔 2026년에 폭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엔진, 새로운 동맹과 아마도 새로운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둘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팀들에게는 2회의 필수 피트스톱을 실시하는 아이디어가 추가되며 이에 대한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가지 컴파운드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드라이버는 소프트, 미디엄, 하드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고 순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는 3가지를 동일한 전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제 관점에서는 팀에게 너무 강제적인 의무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2회의 필수 피트스톱이 있지만 컴파운드는 자유롭습니다. 이 가설이 3가지 중 가장 자유롭고 아마도 가장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각 컴파운드에 대한 주행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각 타이어는 경기의 45% 이상을 달릴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모든 팀이 반드시 2번 멈추게 하겠지만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생각에 2회의 필수 피트스톱을 선택하는 것은 포뮬러 1에 대해 조금 너무 강제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팀은 더 자유로워야 하며 타이어의 마모를 더 찾아내고 카케스 자체의 저항성을 높이며 타이어를 소모하고 마모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2021년 바쿠에서 베르스타펜의 타이어 폭발과 같은 안전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팀이 최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야 하며 이것이 포뮬러 1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통제되면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도 재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략 관리에 너무 많은 제약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 모나한의 레드불 진화에 대한 말을 들어봅시다. 실제로 RB21은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일본과 이몰라에서 승리했지만 차량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몬테카를로, 캐나다, 네덜란드와 같은 트랙에서는 밸런스가 완전히 맞지 않았고 너무 민감하며 설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의 지배적인 레드불보다 2022년에 메르세데스를 더 많이 연상시키는 레드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몬자 이후 바닥 업데이트로 인해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모나는 단지 업데이트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설정, 공기역학, 타이어, 관리의 미세한 수정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것이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첫 경기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이는 단지 공기역학적 하중이나 차체의 기하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순서로 이루어진 작은 것들의 결합이었으며 레드불은 아직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부다비 전에 베르스타펜에게 타이틀 경주에서 마지막 부스트를 제공하기 위한 최종 공기역학적 또는 기계적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나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두 개의 작은 세부 사항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맥라렌과 페라리가 이제 거의 전적으로 2026년에 집중하고 있지만 레드불은 마지막까지 개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모나하는 RB21이 오늘날 훨씬 더 조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그랑프리에서는 특정 설정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바닥, 서스펜션, 하중입니다. 타량이 맞아떨어지면 날아가며 이번 시즌은 여러 면에서 맥스 베르스타펜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차량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팀이 반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폴 모나한이 말한 내용이며 그는 베르스타펜을 차 안팎에서 뛰어난 드라이버라고 정의했습니다. 맥라렌에서는 랜도 노리스가 그에게 잘 맞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피아스트리와의 사고, 잔드브루트에서의 엔진 파손,
여름 휴식 후의 주말 악재 이후 랜도 노리스는 이제 팀 동료에 대한 압박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랜도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방해물과 소음을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이틀을 노릴 때는 선택해야 합니다. 너의 세계에 갇히거나 휩쓸리거나. 오스카는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라는 압박을 느꼈다. 이제 맥라렌에서 역할이 반전되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토토 울프가 이미 완벽하게 요약한 개념이다. 추격하는 사람은 항상 심리적 이점이 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왔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지배를 이뤘다. 이번 주말이 챔피언십의 판도를 바꿨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랜도가 승리한 것은 처음이었고 모두를 무너뜨렸다. 이 승리는 당신 내부의 무언가를 깨우는 종류의 승리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 노리스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제 챔피언십에서 리더십을 방어해야 하고 피아스트리로부터의 압박이 노리스에게 옮겨졌기 때문이다. 2026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세르와 비냐의 발표를 어떻게 보시나요? 루이스 해밀턴이 내년에 타이틀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나요? 경주에서 두 번의 의무 피트스톡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브라질에서 누가 유리할 것 같나요? 타이틀 경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